2. 구성기하 이론 및 점술의 적용 방법. 구성기하은 태어난 연월일인 구성과 간지, 오행을 조합한 점술로 방위의 기흉을 알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구성기하은 고대 중국의 구성 점술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메이지 42년에 소노다 신지로가 기하으로서 정리한 것과 그 이전에 구성점술과 합해져 현재의 구성기하이 되었다고 한다. 구성기하에서 일본식 생년 중심의 연명성 해석법을 일주 중심으로 간명하는 관법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주역의 설괴 전 하도낙서에 기원하여 구궁과 구성을 바탕으로 시공간의 에너지 상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축일피흉을 알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주역의 설괴전은 주역이 남긴 후천 8궤 설괴전에 방위의 중앙을 하나 더 상정하여 총 9개로 이루어진 구궁 8궤도에서 낙서의 수의 후천 8궤를 대입한 것이다. 주역의 설괴전은 하도와 함께 우주의 변화와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놓은 우주문서로 인정받고 있다. 구성기하에서 일시반점술을 해석할 때 당대의 이허중고법사주인 일본식 연명성 위주로 해석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방식은 모순점이 발생하고 적중률이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일시반점술은 구성기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일본식 생년 중심의 연명성 해석법을 일주 중심으로 간명하는 관법 중 하나이다. 구성기하에서 일시반점술을 해석할 때 당대의 이허중고법사주인 일본식 연명성 위주로 해석해왔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구성기하에 대한 새로운 관법이 되어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구성기하은 태어난 연월일인 구성과 간지, 오행을 조합한 점술로 방위의 기흉을 알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구성기하은 고대 중국의 구성 점술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메이지 42년에 소노다 신지로가 기하으로서 정리한 것과 그 이전에 구성점술과 합해져 현재의 구성기하이 되었다고 한다. 사주팔자의 구성은 중화를 이루며 균형과 평등을 유지하고 청을 이루면 귀한 명을 살게 되며 음양이 편중되고 객과와 불급이면 고단한 삶을 살게 된다. 비록 타고난 운이 고정되어 불변이라 말할 수 있으나 사람의 운명은 가변성이 존재한다. 지금은 AI 인공지능의 첨단 과학시대에 이르러 그 풍요로움과 혜택을 누르고 있기에 일부 대중들은 사주팔자를 무시하고 미신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구성기하에서 일시반점술은 선천명운과 후천점술로 나눌 수 있는데 선천운은 선천연월반과 일시반을 통해서 타고난 직업, 재물, 결혼, 성격, 건강 등을 알 수 있고 후천점술인 일시반으로는 직장 변동, 이사, 진학, 부동산, 건강, 승패의 생활을 하는 전반적인 것과 미래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다. 구성기하은 태어난 연월일인 구성과 간지, 오행을 조합한 점술로 방위의 기흉을 알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구성기하은 구성술, 기학, 방위학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며 사용된다. 이는 하도낙서의 기원을 두고 구궁을 바탕으로 성격된 것이다. 최초 창시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지금 구성기하은 구성술과 합해져 일본에서 메이지 42년에 소노다 신지로가 기하으로서 정리한 것과 그 이전에 구성점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도, 낙서. 여기서 하도와 낙서는 중국의 옛날 철학서인 2748권에 나오는 글입니다. 태극과 팔괘의 효시가 되는 그림으로 하도는 태극, 기과, 팔괘, 음양오행, 상수 철학의 원뿌리를 나타내며 낙서는 팔괘와 관련된 글입니다. 하도와 낙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철학적인 개념을 나타내며 점술학과 관련이 있다. 구성기하은 3남한상의 9개 집합으로 팔괘와 간지, 그리고 신살 등을 배치하여 시공간의 에너지 상태를 해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역학입니다. 3. 아직 구성기하은 역학계에서도 생소하며 한국에 그만큼 늦게 받아들여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3. 주로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권 여러 나라에서 활성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팔괘는 중국의 전통적인 철학적인 개념으로 유래는 2748권에 나오는 도형이다. 팔괘는 구성학에서 사용되며 구성학은 천지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팔괘는 각각의 궤가 음양오행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점수를 하기도 한다. 구성기학의 도입 시기와 기원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성기학의 창시자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적 흐름이나 자료에 근거해보면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기문둔갑과 현공풍수와 같이 하도낙서의 기원을 두고 있다. 여기서 기문둔갑과 현공풍수는 중국의 전통적인 점술이다. 기문둔갑은 특히 병법에 많이 응용되어 국가에서 배우는 것을 금하는 시기도 있던 술수이다. 현공풍수는 풍수지리의 일종으로 지리적인 요소와 자연 현상을 이용하여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그 중에서 낙서에 구궁의 공간을 사용하고 1에서 9까지 지의 수리와 시간을 상징하는 구성으로 학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기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낙서를 알아야 하고 낙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도부터 알아야 한다고 한다. 구성기학은 시작은 백제부터라 할 수 있다. 그 유래는 본서기에 의하면 스이코천황인 602년에 백제의 승려 관륵이 역본 천문지리서 둔갑방수를 일본에 전해주었다고 하는데, 즉 백제의 승려 관륵은 역본 천문지리서 둔갑방수를 다루는 책을 썼다. 역본은 기문둔갑과 비슷한 점술로 이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명을 예측한다. 천문지리서는 천문학과 지리학을 이용하여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둔갑방술은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환자의 얼굴이나 손발 등을 보고 질병을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이 중에서 둔갑방술이 구성기학의 시작이다. 관륵이 둔갑방술을 일본에 전파한 이후 구성기학은 주로 일본에서 발전하였다. 구성기학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음에도 금액이 끊겨서 역사나 다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고 일본에서는 계속하여 전해 내려와 발전하였으며 현재까지 일본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주로 사용하는 술수 중의 하나이다. 위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성기학은 서기 602년 백제의 승려 관륵인 둔갑방술의 시작으로 일본의 소노다 신지로에 의해서 구성기학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현재 구성기학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을 약 100여 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도와 낙서는 중국의 성인들이 그린 그림으로 하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5600여 년 전 선천팔괘를 만든 복희가 중국의 황하에서 출현한 용마의 등에 그려진 55개의 점을 통해 얻은 그림이다. 즉 선천팔괘는 중국의 황하에서 출현한 용마의 등에 그려진 55개의 점을 통해 얻은 그림인데 이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이 바로 팔괘점이다. 팔괘점은 인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8개의 궤를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예측한다. 하도와 낙서는 시간적인 우주 변화와 공간적인 천지음양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미약하고 그림만 전해지고 있어서 학자마다 설명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며 현재까지도 연구되고 있다. 낙서는 중국 하나라의 우임금이 기원전 2070년 땅의 이치를 다스리기 위해 정립하였는데 이를 두고 낙서라 한다. 우임금은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낙수라는 마을에서 황하의 강물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9년 동안 치수 공사를 하던 중 신령스러운 거북이 나타났는데 이 거북의 등에 45개 무늬에서 신묘한 이치를 깨달아 치수 사업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구성기학에서 사용하는 구성수는 9개로 낙서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구성수는 10개 하도수를 기반으로 형성된 선천팔괘의 상의 형상의 뜻을 빌려 사용한다. 구궁도. 여기서 구성기학은 연월일시 구성반에 어느 궁에 머무는지를 통해 사람과 사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학문이다. 구성은 숫자인 수이며 낙서에 나오는 1에서 9까지 자연수 상수를 말한다. 이 자연수의 상수에 색깔과 오행을 붙여서 구성이라고 한다. 구성은 동해 운명학으로 연월일시로 인하여 구성기와 간지가 회전하며 그 방위에 따라 기흉이 생기는 것이다. 구궁이란 변화를 설명하는 공간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한다. 구궁은 낙서에 있는 9개 공간의 칸을 말하며 시간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구성 숫자는 낙서의 숫자 배열 원칙을 운동 규칙으로 삼아 낙서에 있는 공간의 칸을 하나씩 자리한다사. 구궁은 고정되어 있는 장소라면 이 공간의 칸으로 들어오는 구성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구성수는 달라진다. 즉, 구궁의 시간의 요소인 구성이 움직이면서 낙서의 숫자 배열에 따라 이동하는 공간으로서 동서남북 사방과 다시 그 사이에 서남서북동남동북에 4방향을 더한 8방, 그리고 중앙을 더하여 9개 방위를 좌표로 가진다. 따라서 구궁팔풍도는 팔괘점에서 사용되는 그림으로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구궁팔풍도는 인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8개의 그해를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예측한다. 구궁을 부연 설명하면 구궁이란 변화를 설명하는 공간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한다. 구궁은 낙서에 존재하는 9개의 궁을 의미하며 각각의 궁은 개별적 에너지 장벽을 가지고 독립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구궁은 독립적이면서 고정된 공간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궁에 각기 다른 구성수와 들어와서 각각의 의미를 지닌다. 구성수는 낙서에 있는 9개 공간의 칸을 말하며 시간 변화에 따라서 각각의 구성 숫자는 낙서의 숫자 배열 원칙을 운동 규칙으로 삼아 낙서에 있는 공간의 칸을 하나씩 자리한다. 또한 구궁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숫자의 배열이 바뀌며 동서남북 사방과 다시 그 사이에 서남, 서북, 동남, 동북에 4방향을 더한 8방과 그리고 중앙을 더하여 9개 방위를 좌표로 가진다. 여기서 구성수는 오행과 색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칭을 가지고 있다. 구성수는 구궁을 순회하며 머무는 시점에 구궁에 의해 가변적으로 해석되며 또한 같은 궁에 머무는 다른 구성수와 흉살, 길신과의 관계에 따라 상황의 해석을 달리한다. 구성수는 오행과 색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칭을 가지고 있다. 즉, 오행의 5가지 원소는 목, 화, 토, 김, 수이며 색의 5가지 원색은 청, 황, 백, 적, 흑이다. 이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구성수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목과 청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구성수인 목청은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며 금과 백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구성수인 금백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의미한다. 낙서에 나오는 1에서 9까지 자연수 상수를 말하는데 이런 자연수의 상수에 색깔과 오행을 붙여서 구성이라 한다. 낙서에 나오는 숫자 1의 색은 흰백색이고 오행은 가되므로 낙서의 낙서수 1은 일백수성이라는 하나의 상수가 된다. 또한 낙서에 나오는 자연수 2의 색깔은 검은색이고 오행은 가되므로 낙서의 숫자 2는 이흑토성이라는 하나의 상수가 된다. 숫자 3의 색깔은 녹색으로 오행은 2되므로 낙서수 3은 삼병목성이라는 상수가 된다. 숫자 4의 색깔은 녹색이고 오행은 2됨으로 사는 사록목성이라는 상수가 된다. 숫자 5의 색깔은 황색이고 오행은 가되므로 오는 오황토성이라는 상수가 된다. 한편 숫자 6의 색깔은 하얀색이고 오행은 2됨으로 6은 육백금성이라는 하나의 상수가 된다. 숫자 7의 색깔은 붉은색이고 오행은 2됨으로 7은 칠적금성이라는 상수가 된다. 숫자 8의 색깔은 하얀색이고 오행은 가되므로 8은 팔백토성이라는 하나의 상수가 된다. 숫자의 9의 색깔은 자주색이고 오행은 화가 되므로 9는 후자화성이라는 상수가 된다. 이처럼 낙서에 나오는 1부터 9까지 수는 그 숫자 자체가 하나의 별이 되어 모두가 9개 별이 된다는 의미에서 구성 또는
구성수, 구성상수라고 부른다. 낙서에 나오는 수들을 각각 색과 오행을 결합하여 만든 것을 구성, 구성이라고 한다. 각 수들마다 다른 색과 오행을 가지며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수를 만든다. 예를 들어 낙서에 나오는 숫자 1의 색깔과 오행을 결합하면 일백수성이라는 하나의 상수를 만들 수 있다. 구성명반은 태어난 해년 또는 특정한 해, 년의 지배를 받는 방위 공간의 에너지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 구성명반을 작성한다. 구성명반은 본명성 연기성으로 연반 본명성, 월반 월명성, 일반 일명성, 시반 시명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천년월반, 평생반, 선천년월반, 평생반. 그리고 구성과 구궁의 순행원리는 구성기학에서 구궁의 궁의 구성수가 순행원리에 따라서 순회하여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구궁의 중앙수에는 5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구성명반에서 점을 치는 순간 연월일시에 의해서 숫자는 중궁수가 되는 것이다. 년월신수반, 년월신수반. 구성의 보국법은 태어난 해년 또는 특정한 해, 년의 지배를 받는 방위 공간의 에너지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 구성명반을 작성하는 법칙이다. 연반, 본명성, 연명성, 연구성은 태어난 해년 또는 특정한 해, 년의 지배를 받는 방위 공간의 에너지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 구성명반을 작성한다. 월반, 명성, 구성은 태어난 월이나 특정한 달의 지배를 받는 방위 공간의 에너지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 구성명반을 작성한다. 일반 명성, 구성은 태어난 일 또는 특정한 날의 지배를 받는 방위 공간의 에너지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 포국하여 구성명반을 작성한다. 일시, 신수반, 일시, 신수반. 시반, 시명성, 시구성은 중국의 전통적인 운세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시간을 나누는 12지가 각각 어떤 시간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천문학적인 개념으로서 시간을 나누는 12지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지가 어떤 시간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구성기학의 일시반은 모든 궁이 움직여 하루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구성, 일시반은 단순 판단과 복식 판단으로 구분한다. 구성, 일시점은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가를 보는 것이다. 먼저 일시반에서 출발점 시반을 먼저 해석하고 일반을 추가 해석해야 한다. 정밀하면서도 도정교한 운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시반을 해석하고 다음 월일반을 해석한 후 마지막으로 연월반을 해석한다. 구성기학은 구성과 12지, 8괴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점을 치는 것이다. 구성은 태어난 연월일을 의미하며 12지는 간지를 의미한다. 8괴는 구성과 12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팔각형으로 8괴 안에 있는 각각의 궁은 구성기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성기학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해석한다. 구성과 구궁은 사물이 처해 있는 시간과 공간을 해석하는 것이다. 일시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적 계층 구조를 나타내며 일시반을 해석할 때는 시작점에 시시반을 먼저 해석하고 일반을 추가 해석해야 한다. 정밀하면서도 정교한 운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시반을 해석하고 다음 월일반을 해석한 후 마지막으로 연월반을 해석한다. 연월반에서 월반 위주의 해석은 문점한 순간이 소속된 달까지 일시반의 상황이 연속되는지를 알 수 있다. 점술에서 구성과 구궁의 역할은 8괴에서 복희 8괴는 체이고 문왕 8괴는 용이므로 용의 주인인 간궁과 위궁이 중심이 된다. 이 뜻은 간궁과 위궁이 기문의 구궁에서 대표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복희 8괴는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인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8개의 괴를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예측한다. 문왕 8괴는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인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8개의 괴를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간의 운명을 예측한다.
구성용역의 역할은 점술에서 구성의 역할로서 북두칠성 7개의 별과 좌우의 좌보성과 우보성에 별 2개를 더하여 구성이라 하며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로 나타내고 이 9개 별의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인간의 삶에 반영해 전쟁의 승패를 점치거나 자연재해의 폐해나 길흉을 보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구성기학서 항상 정지된 공간이 구궁의 체라면 그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구성 숫자는 구성이다. 구성해은 구궁의 체에서 정해진 몸체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문장은 구성기학에서 구궁이라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구성 숫자를 의미하며 이 구성 숫자를 활용하는 것을 구성용이다. 구궁체의 역할과 구성기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궁체란 구성기학에서 궁에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경우 본명성월 명성 일명성 시명성의 궁이 됩니다. 구성수가 6이 되면 궁의 체는 건궁이 됩니다. 체는 근본적으로 크기와 건강 상태를 의미한다. 구성기학은 음양오행론을 기원으로 발전된 사주명리이다. 사주명리는 하도낙서를 기원으로 발전되어 온 음양오행론이라고도 한다. 하도낙서로 시작되는 사주명리는 크게 고법사주와 신법사주로 나뉜다. 고법사주의 초창기는 주로 당대로 추정되며 이후 송대 이동, 왕연광, 석담령 등에 의해 초창기의 성숙기로 년주를 기준으로 간명하던 송대 고법사주를 서자평에 의해 일주 중심으로 간명한 신법사주에 대하여 논증하였다. 자평사주는 신법사주 시대에 발전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평사주는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4개의 기둥으로 하여 년주를 근월주를 묘일주를 화시주를 실로 나누어 추명하여 해석한다.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 중인 구성기학은 일본식 점술 방식으로 고법사주 대표적인 명리학자 이허중의 관법인 생년을 중심인 연명성으로 연월일시 구분 없이 통합하여 추론하고 있다. 구성기학의 점수를 고법사주 관법에서 벗어난 신법사주 서 자평의 일주 중심에 선천년명성월 명성 일명성 시명성을 사주명리의 근묘화실의 운행원리와 가치도 도표화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근묘화실은 사주팔자를 감명하는데 중요한 핵심 감명법으로 사주팔자 어느 자리에 어느 육친이 자리하느냐에 따라서 곧바로 감명을 할 수 있는데 근묘화실은 년월일시 각 주에 대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불이근은 년주, 모종 묘는 월주, 꽃화는 일주, 열매 실은 시주를 말한다. 근묘화실은 각 주마다 각각 여러 의미를 담고 있고 60갑자와 각 글자들의 생극재화 관계를 통해 사주 해석의 근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다. 구성기학은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에 따라 삼남한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별자리들의 움직임에 의한 변화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인간의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구성기학은 중국의 구성점수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정리된 것으로 태어난 연월일인 구성과 간지, 오행을 조합한 점술로 방위의 길흉을 알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구성은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에 따라 삼남한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별자리들의 움직임에 의한 변화를 사람에게 적용하여 인간의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구성기학은 낙서의 원리를 기원한 역학으로 점을 치는 순간에 의식을 물리적인 시공간의 에너지 상태를 역학의 기본 개념인 동정서를 따른다. 동정서는 점을 치려는 사람의 목적을 반드시 물어봄으로써 점을 치는 행위 시공간의 에너지와 결합이 효과가 발생한다. 구성기학 일시반점술은 일본식 구성기학 해석법을 사용하다 보니 통변에 모순이 있었으며 적중률이 미흡했다. 구성기학에서 일본식 생년 중심의 연명성 해석법을 일주 중심으로 간명하는 관법으로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역의 설괴전 하도 낙서에 기원하여 구궁과 구성을 바탕으로 시 공간의 에너지 상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추기를 한다. 이는 사주명리의 당대 이허중의
고법사주 생년 중심으로 한 해석법을 일본식 생년, 중심, 연명성 위주로 적용한 결과라고 한다. 일본식 구성기약 연명성 관법이 과거부터 선행되었다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 특히 오류가 잔고 관법이나 모순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생년, 연명성 위주의 일본식 구성기약 관법을 벗어나서 자평신법 사주일주 중심으로 생년 연월일시에 따른 연주를 연명성 월주를 월명성 일주를 일명성 시주를 시명성으로 을 근묘화실 4개로 따지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 사료된다. 자평신법 사주일주는 사주 명리학에서 일주 중심으로 한 이론으로 일주란 사주의 생일 간지를 뜻하며 사주 팔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평신법 사주일주는 기존의 사주고법 당사주를 개혁하고 새로운 이론 사주신법을 창안하였다. 그 전까지의 당나라 사주 이허중 당 800년 등을 고법이라 한다면 자평명리학 서자평 송 천년을 보통 신법이라 말한다. 구성기약은 일본에서 근대에 정립한 것이며 그 종주국이 중국이나 한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구성기약은 본래 구성술의 한 가지 활용법을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본식 구성기약 해석법은 일본에서 선행되었다고 하며 이를 따르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관법이나 모순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